안녕하세요. 농사백단입니다. 자, 저번 시간 딸기 영상 이제 6번째죠. 이런 식으로 딸기의 포인트를 속속들이 쏙쏙쏙쏙쏙 말씀드리면 영상이 되게 길어질 것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 하나 영상에 메시지 한두 개 정도 그거 담는 게 이거 시청해 주시는 분들에게 더 효율적이고 직관적일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방향을 좀 주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번 시간 5번째 영상은 뭐였냐면 인산 얘기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인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중요한 게 이제 개화, 이제 화학 분화라든가 과일 쪽의 품질, 그리고 생산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인산이 잘 공급이 되어줘야 되는데 인산 이 친구들이 잘 공급이 안 된다, 어렵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 보시면 되는데, 온도가 이제 근권부의 온도가 떨어질 때마다 인산의 그 상대적인 유효도, 상대적인 유효도, 인산의 상대적인 유효도가 급감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권부 온도가 21도일 때는 인산의 유효도가 100%라고 하면은, 근권의 온도가 13도일 때 인산의 유효도는 30%밖에 안 되는 거죠. 동계 재배를 하고 계시고 아무리 그 매질이 상토 베이스라고 하지만 극동계, 동계에 가게 되면 근권부 온도가 21도, 18도 나오는 거 저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플러스로 그냥 그 상토 상태로 놔두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관수를 하기 때문에 근권부 온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거 예방하려고 근권 난방이라든가 코일 같은 걸로 난방을 하시는데, 그거 사실 도입되어 있는 동가 많지 않으시죠. 그래서 인산은 지금 그 동계 재배할 때 인산은 한 요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정도의 이하로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인산의 유효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라는 특성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거였고, 애초에 배지 안에서도 잘 이동 못 하는데 온도 떨어지니까 더 이동 못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유효한 인산의 함량 부분을 보고 싶은데 pH가 약산성일 때 제일 높은 거 보이실 것 같고요. pH가 조금 더 떨어지게 되면은 인산의 유효한 함량이 줄어들게 되는데, 왜 주냐? 철이랑 달라붙어서 준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pH가 증가하게 되면, 더 알칼리성이 되게 되면은 인산의 유효 함량, 유효도가 줄어들게 되는데, 왜 주냐? 이제 칼슘이랑 결합하기, 칼슘이랑 불용화되기 때문에라는 내용을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그나마 동계 재배에서는 이쪽으로 가지 말고 칼슘 결핍 야기하지 맙시다. 칼슘은 다량 원소니까 야기하지 말고 차라리 이쪽으로 갑시다. 어차피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되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할 때는 차라리 이쪽으로 갑시다. pH를 낮춥시다 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고, 낮춰서 칼슘은 좀 잘 흡수되게 만들어 놓고, 낮춘 만큼 철은 흡수가 안 될 테니까 철은 연면 시비합시다. 근데 철 같은 경우는 이미 가지고 계신 킬레이트 철 제품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거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인산의 고유 패턴인 거예요. 질소 같은 경우는 흡수율이 좋고 근권부 공급으로 충분하다. 질소는 뭐 그럼 우리가 크게 신경 쓸 거 없을 것 같은데, 인산 같은 경우는 흡수율이 낮다. 그리고 근권부 온도가 너무 낮고 근권부의 pH가 계속 변하니까 근권부 공급으로 불충분할 것 같아서 연면 시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인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비료의 3요소가 질소, 인산, 칼륨이잖아요. 근데 이 다량 들어가야 되는 비료의 3요소를 담당하고 있는 인산이 근권부에서의 효율이 너무 낮으니까 연면 시비로 모든 것을 충당해야 되냐? 라는 부분은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쨌건 근권부 쪽에서 인산의 흡수율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방법이 바로 이 슈퍼 FK30이라는 제품입니다. 되게 복잡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인산의 흡수 패턴 3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배지 안에서 잘 이동을 못한다. 두 번째, 추워지면 더 이동을 못한다. 세 번째, pH에 따라 가지고 불용화가 너무나 쉽게 된다라는 건데, 저는 1번, 2번, 3번 중에 제일 큰 인산의 문제는 3번이라고 생각합니다. 1번도 문제고 2번도 문제인데 3번이 제일 큰 문제라고. pH가 낮을 때는 철이랑 달라붙어서 불용화됩니다. pH가 높을 때는 칼슘이랑 달라붙어서 불용화가 됩니다라는 건데, 요거는 사슬형 구조로 만들어져서 그 화학적인 기자까지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재미도 없고 너무 재미도 없고 관심도 없으실 것 같아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pH가 낮을 때 철이랑 결합 안 하고요, pH가 높을 때 칼슘이랑 결합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결합은 하는데 불용화가 안 됩니다. pH가 낮을 때 철이랑 불용화가 안 되고, 그러니까 pH가 낮을 때 철도 잘 흡수되게 되고 인산도 잘 흡수되게 되고, pH가 높아도 칼슘이랑 불용화가 안 되니까 칼슘도 잘 흡수되게 되고 인산도 잘 흡수가 되게 됩니다. 그 그림 먼저 한번 보실 건데요. 이 그림 봐주시면 돼요.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인산 사용한 거고요.
요건 이제 슈퍼 FK30 인산 사용한 겁니다. pH 보시면 7.82, pH 보시면 8.26 보이시죠? 오히려 pH를 더 높게 세팅하고선 똑같이 칼슘 넣은 거. 칼슘 넣었는데 얘는 맑고, 이 친구들은 지금 뿌연 것을 화면에서 보실 수 있어요. 칼슘과 인이 결합한 인산칼슘들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쪽은 오히려 pH가 더 높으니까 인산칼슘이 더 많이 더 빨리 생겨야 되는데 맑은 용액을 유지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왜요? FK30, 슈퍼 FK30은 칼슘과 불용화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 그림에서도 보실 수 있어요. 이 그림 보시면 이제 드리퍼인데요. 드리퍼 부분에 흰색 때가 끼어져 있고 흰색 때가 끼지 않아 있잖아요. 흰색 때가 낀 부분이 바로 인산과 칼슘 혹은 인산과 철이 불용화된 물질. FK30 사용한 곳은 인산과 칼슘, 인산과 철이 불용화되지 않기 때문에 흰색 때가 안 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드리퍼가 깨끗해지네요가 끝나는 게 아니라 배지 안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배지 안에 이런 흰색 때 같은 친구들이 존재하겠죠. 인산과 철이 결합하고 인산과 칼슘이 결합해서 배지의 CEC 농도는 계속 높이면서 역삼투압이 일어나가지고 양분의 밸런스도 깨지고 양분의 균형도 깨지고 양분과 수분이 작물로 제대로 공급이 되지 못하는 형태도 될 뿐만 아니라 인산도 잘 흡수가 안 되고 철도 잘 흡수가 안 되고 칼슘도 잘 흡수가 안 되는데, 요런 불용화된 염류가, 불용해성 물질이 배지 안에 생기지 않는다라는 어마무지한 장점이 있는 물질, 있는 제품이 바로 K30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자세한 기작은 혹시나 궁금하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소통하면서 궁금하신 기작에 대해서 여쭤보시면 제가 이거 뭐 추후에 또 다른 영상을 제작해서 왜 그러는지, 왜 이런 특성을 가지는지, 이게 왜 좋은 건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거나 짧은 영상에서는 제품의 특징과 강점 정도를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자, 인산의 흡수 패턴 중에 세 번째 pH에 따라서 불용화가 됩니다 라는 그 패턴이 슈퍼폴리 인산이 들어가 있는 야라의 FK30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첫 번째 패턴, 배지 안에서 이동성이잖아요.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인산은 근권부 기준으로 한 2mm 밖에 이동을 못해요. 근데 질산태질소 같은 경우는 한 20mm, 10배나 잘 이동할 수 있는데 인산 같은 경우는 겨우 2mm 밖에 이동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근까지 이동하지 못해가지고 흡수율이 나빠지고 이동하는 동안 pH에 따라가지고 불용화가 됐었는데, 슈퍼 FK30, 폴리인산이 들어가 있는 슈퍼 FK30이라는 제품은 이게 이동이 2에서 3mm가 아니라 질산태질소와 거의 유사하게 20mm 넘게도 잘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산이 잘 흡수가 안 되는, 배지에서 이동성이 나쁩니다 라는 게 이 FK30에선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리고 pH에 따라서 불용화가 됩니다 라는 게 또 이 FK30에선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 제품을 제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드린 이유는 인산이기 때문이에요. 저번 시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산은 딸기의 화합운화라든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동계에 생육되는, 동계에 재배되는 딸기는 인산이 항상 결핍되고 있습니다. 인산이 결핍되고 있고 인산 자체가 독특한 흡수 패턴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철결핍을 야기하는 pH를 낮추는 농법을 쓰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게 사실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그런 게 바람직하지 않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인산을 연면 시비로 다 보충한다? 라는 것도 사실 바람직하지 않죠. 인산은 다량 원소니까요. 연면 시비로 다 공급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권부에서 잘 흡수가 되는 인산이 필요하고, 근권부에서 잘 흡수가 되는 인산을 저는 지금 폴리인산이 들어가 있는 야라의 슈퍼 FK30으로 지금 추천드리고 있는 겁니다. 같이 그림을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 그림이 그 그림이죠. 실제로 이게 관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인산의 유효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잖아요. 왜요? pH가 높아지게 되면 칼슘이랑 결합을 하니까. 하지만 폴리인산 같은 경우는 야라의 FK30 같은 경우는 이 결합이 안 일어난다. pH가 높아져도 인산 칼슘 결합이 안 일어나고 계속 이렇게 맑은 용액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산도 잘 흡수가 되고 칼슘도 잘 흡수가 됩니다 라는 거 다시 보실 수 있는 거고, 그림으로 또 보실 수 있는 이 하얀 때가 인산 칼슘이라고 예를 들겠습니다. 일반적인 인산 사용하게 되면은 칼슘도 공급하고 인산도 공급하게 되니까 이렇게 하얀 때가 끼고, 하얀 때가 끼니까 심미적으로 더러워요 이 얘기가 아니라 하얀 때가 낀 만큼 인산이 흡수가 안 되고 칼슘이 흡수가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슈퍼 FK30 같은 경우는 하얀 때가 없죠. 인산도 잘 흡수가 되고 칼슘도 잘 흡수가 됐다라는 거고, 여기에 플러스로, 마지막으로 플러스로 제품의 좀 부가적인 효과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일반적인 정인산이고 이 친구가 이제 FK30 폴리인산이잖아요. 정인산은 마이너스가 1, 2, 3,
물론 뭐 인산의 형태에 따라서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림상으로 3-라고 보겠습니다. 2-라고 보겠습니다. 2-. 마이너스. 마이너스의 힘이 2인데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있잖아요. 마이너스가 9예요. 힘이 2고 정인산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했던 인산은 힘이 2고 야라의 FK30이라는 제품은 힘이 9인 거죠. 힘이 더 세니까 이미 기존에 불용화가 되어져 있던 인산 칼슘 구조에서 얘네가 2의 힘으로 지금 결합하고 있는데 9의 힘을 가진 FK30이 들어가게 되면 칼슘을 뺏어옵니다. 뺏어온다는 얘기 자체는 이 불용화된 이 결합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죠. 불용화된 결합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는 이 하얀색 대가 제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불용화된 결합을 없애고 칼슘을 갖고 와서 기존에 불용화됐던 인산도 들어가게 되고 갖고 온 칼슘도 들어가게 되고 폴리인산에 슈퍼 FK30에 들어가 있던 폴리인산도 인산의 형태로 들어가게 되니까 불용화되는 물질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세척 효과라고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심오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강산이라든가 혹은 뭐 강염기라든가 혹은 과산화물로 관을 깨끗하게 청소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슈퍼 FK30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강한 마이너스의 폴리인산이 불용화된 이런 결합을 해제해서 관이 청소가 됨과 동시에 그런 부수적인 효과와 동시에 이미 불용화되었었던 양분들도 딸기에 공급할 수 있다. 불용화도 안 일어나고 불용화가 일어났었던 그런 물질들도 다 용해시켜 가지고 딸기가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꿀 수 있다라는 어마무지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다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 사용량 부분 말씀을 드려야 되네요. 사용량 부분은 간단합니다. 지금 뭐 일반적으로 그 처방전을 보시면은 딸기 재배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다 처방전을 운용을 하실 테니까요. 딸기 재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딸기 영상이니까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딸기 재배하시는 분들의 처방전에 B통에 MKP가 있을 거예요. 1인산 가리 혹은 인산 가리 혹은 1인산 칼륨 혹은 인산 칼륨이라고 나오는 그런 제품들이 있는데 그 제품의 사용량에서 마이너스 4kg, 4kg을 덜 쓰시고 요 FK30을 10L 넣어주시면 됩니다. B통에. B통에 1인산 가리 4kg을 덜어내고 원래 쓰던 거에 4kg을 덜어내고 슈퍼 FK30을 10L를 추가해 주시면 된다까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인산의 마지막 편이었는데요. 이 영상 찍게 된 배경과 키메시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 인산은 딸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딸기는 인산을 잘 흡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산은 애초에 배지내에서 잘 이동하지 못하고 pH에 따라 가지고 불용화가 쉽게 되기 때문에 흡수가 어려운데 플러스로 딸기는 동계에 생육되니까 근권부가 온도가 낮아지게 되고 인산은 확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더욱더 흡수가 잘 안 된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 두 가지의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극동계는 pH를 낮추자. 낮추고 철 같은 경우는 연면 시비하자. 그리고 두 번째 인산도 결핍이 되니까 인산도 연면 시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거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인산은 다량 원소이자 비료의 3요소니까 근권부 쪽에서 인산의 흡수율이 개선될 수 있는 기작이라든가 물질을 찾아야 된다는 거였고요. 그 물질이 바로 폴리인산. 그리고 폴리인산이 들어가 있는 야라의 제품이 바로 슈퍼 FK30이라는 제품이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슈퍼 FK30은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가 있지만 어쨌건 제일 중요한 건 pH에 따라서 불용화가 되지 않는다. pH가 높아도 맑은 용액을 유지하고 있고 pH가 낮아도 맑은 용액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고요. 두 번째로 배지 안에서도 잘 이동한다라는 두 번째 장점이 있었고 세 번째 부가적인 장점으로 불용화가 안 됨을 떠나서 그거와 동시에 이미 불용화가 되어져 있는 그런 물질들의 을 용해시켜 가지고 딸기에게 추가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진 물질이니까요. 좀 관심 있게 찾아봐 주시고 검색해 주시고 여러 가지 좀 여쭤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6번째 영상 이렇게 마무리했고요. 이제 7번째 영상은 딸기 재배할 때 동계 쪽에 제일 많이 오는 것 중에 좀 어려운 분들 팁번이잖아요. 팁번이 오는 이유, 팁번을 해결하는 방법. 팁번 해결할 때 우리 뭐 칼슘 영양제만 얘기하는데 그런 거 말고 재배적으로 또 이제 소소하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팁들 그런 것들도 정리해서 팁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째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